네, 전 시간에 우리가 X1년에 예상 생산량 그리고 X2년에 예상 생산량을 구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 원가 예산을 편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원가 예산은 직접 재료 예산, 직접 노무 그리고 제조 간접비 예산까지 제조 원가 예산 편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접 재료 예산을 구함에 있어서 직접 재료 매입량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직접 재료 매입량은 직접 재료 사용량 플러스 예상 기말 직접 재료 재고 그리고 마이너스 기초 재고 기초 직접 재료 재고. 그래서 이 사용량에다가 기말 재고를 더하고 마이너스 기초 재고를 빼면은 올해 얼마 정도 직접 재료를 매입해야 되는가, 이것이 나옵니다. 구매 부서에서는 이 직접 재료 매입량을 알아야 올해 매입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구매 계획 또는 조달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구매 부서가 있습니다. 구매 부서 또는 조달 부서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올해 직접 재료를 어느 정도 매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 재료 매입량, 올해 예상 매입량에다가 곱하기 단위당 매입 가격을 하면은 직접 재료 매입 예산이 설정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작년과 올해 생산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직접 재료도 유사한 거죠. 그래서 직접 재료가 구매할 때 매년 단위당 매입 가격은 역시 떨어뜨려집니다. 예, 모든 이 제조 과정에는 학습 곡선이라는 게 생겨요. 이 작년도에 했던 것보다 올해는 효율이 더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학습 곡선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올해보다는 내년에,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같은 제품이라면은 생산 원가가 다운이 되고, 이러한 것을 전체 기획하는 부서에서 각 생산 부서에다 요구를 하죠. 또 구매 부서에다가는 구매 구입하는 구입 단가를 낮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원가 절감이 되고, 그 원가 절감은 매출 원가를 줄이는 걸로 나오고,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을 늘리는 걸로 작용을 하게 되죠. 자, 주식회사 이와토이는 X1년에 2100개의 생산을 생산할 예정이므로,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제가 오른쪽 위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앞에 전 시간에 우리가 계산한 예산 생산량이 X1년에는 2100개, X2년에는 3300개로 우리가 구했죠. 그래서 2100개면은 생산 예정이므로 직접 재료가 사용될 수량도 2100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한 개당 제품 생산 하나당 1 세제곱미터의 직접 재료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100 세제곱미터의 직접 재료가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말 재고 수량도 회사가 정책적으로 정했어요. 다음 연도에 필요 수량의 30%를 기말 재고 수량을 가지고 가겠다고 우리가 회사가 정책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 생산에 몇 개가 필요할 것인가? 역시 다음 연도 예산 생산량이 나와 있죠. 예산 생산량이 3,300개라고 우리가 앞 문제에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3,300개 곱하기 30% 이면은 900 3,300개에는 곱하기 3,300개에다가 제품 하나당 1세제곱미터
직접 재료가 필요하니까 이거 곱하기 30%를 하면은 990 세제곱미터가 기말 수량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표를 볼 거예요. 아래 직접 재료 표를 보면 오른쪽에 먼저 볼게요. 오른쪽에 올해 사용량이 2100 세제곱미터가 되고, 또 그리고 기말에 다음 연도를 위해서 재고로 가져가야 될 게 990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필요 직접 재료, 올해 확보해야 될 직접 재료가 3090 세제곱미터가 돼요. 그런데 기초 재고로 우리가 넘어온 게 1000 세제곱미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올해 매입해야 되는 직접 재료는 2090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매입해야 될 필요량은 2090 세제곱미터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약간 의심할 게, 왜 기말재고 수량을 기말재고 직접 재료를 회사가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업은 어떤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그러죠.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본이 작년에 이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반도체 생산에 굉장히 중요한 부품들을 수출을 막았죠.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당시에 이러한 재고량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생산이 올스톱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죠. 그래서 최소한 3개월 정도, 일반 기업들 보면 3개월 정도의 재고는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입선이 끊어졌을 때 이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 정도면은 다른 구매선을 구하든지 그렇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말 재고 수량을 꼭 가져가죠. 물론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직접 재료 매입량을 2090 세제곱미터로 구했고, 여기에 따라서 문제에서는 주어졌죠. 1세제곱미터당 400원이 구매 단가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곱해주면은 구매 예산은 83만 6천 원이 되는 거죠. 다른 제조 원가에서 직접 노무 원가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산 생산량이 아까 X1년에는 2100개였죠. 이거 곱하기 제품 단위당 노무 시간, 이것도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20시간이라고 주어졌죠. 한 단위를 만드는데 20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시간당 임률도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40원, 시간당 40원이다. 그래서 이것을 곱하면은 2100개 곱하기 20시간 곱하기 시간당 임률 40원을 곱하면은 총 168만 원의 직접 노무 원가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 예산도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제조 간접 원가는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있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있습니다.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문제에서 주어졌죠. 159만 6천 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변동 제조 간접 원가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 변동 제조 간접 원가도 생산량, 생산해야 될 양이 2100개 곱하기 한 개 만드는데 20시간이 소요되고 시간당 예산이 35원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곱하면 147만 원이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산과 합치면 전체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은 306만 6천 원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직접 재료 원가,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까지 구했습니다. 자, 이제는 스텝 4와 스텝 5 이것을 합쳐서 매출 원가 예산, 그리고 기말 재고 예산 이것을 같이 우리가 편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원가 예산은 기초 제품 재고가 있고요. 기초 제품 재고는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재무상태표에 200만 원이라고 이미 나와 있죠.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우리가 오른쪽 위에 있는 표하고 똑같죠. 우리가 이미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우리가 앞에서 구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558만 6천 원이 됩니다.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 기말 제품 재고를 빼줘야 되는데 우리가 기말 제품 재고 수량은 우리가 문제에서 구했었죠. 그러면은 기말 제품 재고를 수량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가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것이 이제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초 제품 재고액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리고 단위당 생산 원가를 알려줬습니다. 2,500원이라고. 그러면은 800개라는 우리가 수량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2,100개가 완성됐다고 우리가 판매 예상을 생산 예산이죠. 생산 예산 2,100개를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설정을 해놨습니다. 2,100개를 생산하는데 제조 원가는 얼마냐? 제조 원가는 우리가 이 오른쪽 위에서 보면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것을 다 합친 558만 6천 원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558만 6천 원인데 올해 생산량이 2,100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위당 생산 원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당 생산 원가가 2,660원이 됩니다. 단위당 제조 원가죠. 단위당 제조 원가가 2,660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2,660원은 기초 제품 생산 제조 원가, 기초 제품 제조 원가가 2,500원이죠. 이 2,500원보다도 더 큰 금액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다른 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기말 제품 재고를 이제 화폐 단위로 표시할 때 어떤 걸 적용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매출원가 예산 편성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기초 제품 재고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2,500원이었고 단기 완성품 후 단위당 제조원가가 2,66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죠. 그러면은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어떤 단위 원가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는 선입선출법으로 가정을 했어요. 선입선출법으로 가정을 하면은 기초 재고는 단계에 다 팔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것은 단기에 완성된 것이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기말 제품에는 뭘 적용을 해야 하냐면 단기에 단위당 제조 원가 2,660원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말 제품 재고량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문제에서 구한 거예요. 즉
내년도 판매 예산량의 30%가 기말재고량이었죠. 이게 900개였습니다. 이 900개 곱하기 단위당 제조 원가가 올해 예상되는 단위당 제조 원가 2,660원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00개 곱하기 2,660원 하면 239만 4천원이 기말 제품 재고액이죠. 예상되는 기말 제품 재고액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 이것을 하면은 5,119 519만 2천원이죠. 519만 2천원이 됩니다. 이 뒤에서 이것을 표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합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558만 6천원이죠. 우리가 이 문제의 가정이 중요한 가정이 있었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가정이 기초 제공품과 기말 제공품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단기에 투입된 것은 모두 단기에 완성된다. 이런 가정이 이 문제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558만 6천원이고 기초 제품 재고액이 200만 원이었고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계산된 기말 제품 재고액이 239만 4천원이었어요. 그래서 기초 제품 재고액을 더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다가 기초 제품 재고액을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면은 매출 원가 예산 올해 예상되는 매출 원가가 구해집니다. 이 매출 원가가 519만 2천원으로 구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비제조 원가 예산. 그래서 판매 관리비 예산이죠. 판매 관리비는 매출량, 예상 판매량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변동 판매 관리비가 예상 판매량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고정 판매 관리비는 정해져 있죠. 이 문제에서는 매년 100만 원이라고 고정 판매 관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것처럼 연도별로 예상 판매량을 구했습니다. X1년에는 2,000개, X2년에는 3,000개, X3년에는 4,000개. 이것은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리고 단위당 변동 판매 관리비는 역시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단위당 매년 똑같이 단위당 400원의 변동 판매 관리비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예상 판매량에다가 변동 판매 관리비를 곱하면 변동 판매 관리비 예산이 성립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 변동 판매 관리비 예산에다가 고정 판매 관리비 예산 100만 원을 더하면은 비제조 원가 예산, 즉 판매 관리비 예산이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X1년에는 180만원, X2년에는 220만원, X3년에는 260만원. 이 금액이 커지는 것은 매년 예산 판매량이 커지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산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 포괄 손익계산서는 예산 어떤 일정한 기간에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것들이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원가 쪽과 판매 관련되는 쪽, 이런 쪽은 이 두 가지 기본적인 베이스되는 숫자가 있었죠. 하나는 판매량이고 하나는 생산량입니다. 판매량을 기초로 편성된 예산이 판매 예산, 그리고 매출 원가 예산, 그리고 비제조 원가 예산, 즉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예산, 이런 것은 판매량을 기초로 편성이 되고, 그리고 생산량을 기초로 편성되는 예산은
직접 재료 원가 예산, 직접 노무 원가 예산, 제조 간접 원가 예산. 이런 것은 생산량을 기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체 종합해서 우리가 예산 포괄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X1년의 예산 포괄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을 800만 원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그리고 매출 원가를 519만 2천 원으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 280만 8천 원. 이것이 매출 총이익이 되고, 이 매출 총이익에다가 판매관리비 예산 180만 원을 빼면은 영업이익 100만 8천 원의 영업이익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예산 포괄 손익계산서를 각 부서의 모든 예산이 종합돼서 예산 포괄 손익계산서가 구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 종합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계 지식이 없으면은 이러한 종합예산이 편성이 될 이런 예산 편성 부서,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 지식이 필요한 것은 회계부서뿐만 아니라 기획부서. 이것은 이러한 그 예산 포괄 손익계산서는 회계부서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전체 계획을 짜는 계획부서 또는 기획부서 또는 기획조정부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죠. 이런 데서 이제 예산 포괄 손익계산서를 만드는데 역시 기본적으로 회계,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지식이 있어야 예산 포괄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산 포괄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면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재무부서에서 어떻게 1년 동안 어떠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